있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지요. 첫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딸 하나와 두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 하나. 딸은 우유처럼 피부가 하얗고 입술은 체리처럼 붉었어요. 머릿결은 황금빛 비단 같아서 땅까지 길게 흘러내렸지요. 남동생은 누나를 정말 아꼈지만 새어머니는 누나를 몹시 미워했어요. 어느 날 새어머니가 딸을 불러서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가게에 가서 초 한 금만 사오렴. 소녀는 가게에 가서 초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작은 나무 다리를 건너야 했지요. 소녀는 초를 내려놓고 다리를 넘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와 초를 물고 달아나 버렸어요. 소녀는 다시 가게로 갔어요. 두 번째 초를 사서 돌아오는 길에 또 나무다리 앞에 멈춰섰어요. 조심조심 초를 내려놓고 다리를 넘으려는 순간 또 그 강아지가 나타나 초를 낚아채 달아났어요. 소녀는 다시 가게로 갔어요. 세 번째 초를 샀지요. 하지만 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소녀는 세 번이나 초를 잃고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삼형제. 아주 오래전 돼지들이 씨를 읊고 원숭이는 씹는 담배를 즐기고 암탉들은 코담배를 맡으며 강해지려 했고 오리는 꽥꽥꽥하고 노래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한 나이든 어미돼지가 아기돼지 3마리를 키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먹을 곳이 부족해 아기돼지들은 각자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 떠나게 되었죠. 첫째 아기돼지는 길을 걷다 지푸라기를 한아름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났어요. 저기요 아저씨, 그 지푸라기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집을 지을 재료를 쓰고 싶어요. 남자는 흔쾌히 지푸라기를 내어주었고 아기돼지는 금세 아주 쉽게 집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가 나타나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아기돼지야, 아기돼지야, 나 좀 들여보내줘. 아기돼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요, 안 돼. 내 턱수염에 맹세코 당신을 들이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입으로 훅 불어버릴 테다. 네 집을 날려버릴 거야. 늑대는 입을 크게 벌리고 힘껏 불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지푸라기 집은 산산조각이 났고 늑대는 아기 돼지를 잡아먹어버렸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들판의 만남. 들판, 바람이 차고 땅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맨몸의 한 사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그러나 죽어가는 것처럼 웅크려 있습니다. 아유, 추워 죽겠네. 구두는 팔리지도 않고 이래서 겨울을 어떻게 나눠. 그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헐벗고 맨몸으로 들판에 앉아있는 사내. 저거 사람인가? 이봐요. 이봐. 살아있긴 하신 건가? 아우, 이런 세상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어 죽는단 말이오. 옷이라도 입어. 얼른 따라와요. 시몬은 자신이 입던 외투를 벗어 사내에게 입혀주고 그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당신 대체 뭐하는 짓이야? 외투는 어디 있고 저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들판에 맨몸으로 앉아있었어.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니까.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지금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애들 입을 것도 없고 당신은 또 이런 사람 데려와? 참 못 살아. 그러나 그녀는 미하일의 얼굴을 보자 잠시 숨을 멈춥니다. 그의 눈동자 속엔 어떤 말 없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배는 고프겠지. 국이라도 좀 데워줄게요. 옛날 옛적 숲속에 곰 3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한 마리는 아주 작은 꼬마곰, 한 마리는 중간 크기의 곰,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는 아주 크고 거대한 곰이었답니다. 3마리는 각자 자기만의 죽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꼬마곰에겐 작은 그릇, 중간 곰에겐 중간 크기의 그릇, 거대한 곰에겐 커다란 그릇이 있었지요. 곰들은 앉을 의자도 따로 있었어요. 꼬마곰을 위한 작은 의자, 중간 곰을 위한 중간 크기의 의자, 거대한 곰을 위한 커다란 의자였어요. 그들은 잘 때 쓰는 침대도 각각 따로 있었어요. 꼬마곰에겐 작은 침대, 중간 곰에겐 중간 침대, 거대한 곰에겐 아주 큰 침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곰 3마리는 아침 식사로 먹을 죽을 만들었고 죽이 식기를 기다리려고 숲속 산책을 나갔지요. 지옥에서 기다리다. 오전 8시. 띠르르. 가느다란 소리 한 점이 실내에 흐른다. 소리는 살금살금 실내를 돌아다니다가 죽은 사람처럼 식탁 위에 엎드려 있는 정미의 귀를 두드린다. 정미는 누군가에게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벌떡 일어난다.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금 일어났는데도 잠을 전혀 못 잔 듯한 표정이다. 거실은 이미 환하다. 아침 햇살이 작은 거실에 쏟아져 들어온다. 정미는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친다. 깡 마른 몸이 몹쓸 것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몸서리를 친다. 정미는 태양이 싫다. 환하게 웃음 지으며 생명을 키워주는 척하면서 정작 죽어가는 것이나 죽은 것들은 더 빨리 소멸하게 만든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3사람. 옛날 옛적에 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어. 이 부부에겐 딸 하나가 있었고 이 딸은 마침 한 멋진 신사에게 구애를 받고 있었어. 신사는 매일 저녁 딸을 보러 들렀고 저녁까지 함께 먹고 가곤 했어. 그때마다 딸은 지하 저장고로 내려가 저녁 식사용 맥주를 따라오곤 했지. 어느 날 평소처럼 맥주를 따르러 내려간 딸은 무심코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오래된 대들보에 박힌 망치 하나를 발견했어. 그 망치는 아마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박혀 있었겠지만 딸은 그날 처음 본 것처럼 소스라치 놀랐지.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했어. 만약 나랑 저 남자가 결혼하면 아들을 낳겠지? 그 아들이 장성해서 나처럼 맥주를 따르러 지하에 내려왔을 때 저 망치가 떨어져서 머리를 쾅 친다면? 어머나, 생각만 해도 끔찍해. 상상만으로도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가버린 딸은 촛불도 주전자도 바닥에 놓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 뭐니. 한편 저녁 식사를 하던 위층에서는 날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궁금해졌어. 그래서 엄마가 내려갔지. 엄마는 저장고 바닥에 주저앉아 훌쩍이는 딸과 바닥에 넘치는 맥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 아이고, 무슨 일이니? 딸이 흐느끼면서 말했지. 엄마, 저 망치 좀 봐요. 만약 저랑 신사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아들이 커서 맥주를 따르러 내려왔다가 저 망치에 맞아 죽으면 어쩌죠? 너무 끔찍해요. 엄마는 숨이 턱 막혔어. 아이고, 세상에, 정말 끔찍하다. 엄마도 딸 옆에 주저앉아 같이 울기 시작했지. 이제 아버지도 궁금해졌겠지? 도대체 이 둘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도 지하로 내려갔지. 거기에는 맥주 범벅인 바다, 그리고 왜 그러든지 통곡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어. 아니, 대체 무슨 난리야? 그러자 엄마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외쳤지. 저 망치 좀 봐요. 딸이랑 신사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커서 맥주 따르러 내려왔다가 망치에 맞아 죽으면 어쩌냐고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러더니 옆에 쭈그리고 앉아 같이 울기 시작했어.
한편 위층에 혼자 남은 신사는 너무 심심했어. 결국 지하로 내려왔지. 이게 뭐야? 신사는 지하실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었어. 세 식구가 맥주가 잔뜩 쏟아진 바닥 위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 신사는 맥주통에 달려가 얼른 뚜껑을 닫았어. 그리고 소리쳤지.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맥주는 이렇게 쏟아지게 내버려두고 울기는 왜 울어요? 농부인 아버지가 답했어. 저 망치 때문에 그래. 네 딸이 너랑 결혼해서 아들 낳고 그 아들이 커서 맥주 따르러 내려왔다가 저 망치 맞아 죽으면 어쩌냐고. 셋은 더 서럽게 울었지. 신사는 어이가 없어서 껄껄 웃었어. 망치를 잡아당겨 쑥 뽑더니 이렇게 말했어. 내가 세상 구석구석을 다녀봤지만 당신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나는 다시 여행을 떠나야겠어요. 만약 이 세 사람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 돌아와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떠나버렸어. 남은 셋은 신사가 떠났다고 또 펑펑 울었고 말이지. 그렇게 신사는 다시 여행길에 올랐어. 얼마 후 어느 농가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집의 지붕 위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 그 집주인은 어이없게도 소를 지붕으로 끌어올려 풀을 뜯어먹게 하려는 것 같았어. 신사가 물었어. 대체 뭐라는 겁니까? 아낙네는 씩씩하게 대답했어. 아니, 저 멋진 풀 좀 봐요. 소가 저 풀을 먹으면 좋겠잖아요. 문제 없어요. 소목에 줄을 묶어서 굴뚝으로 내리고 제 손목에 묶을 테니까 소가 떨어지려고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신사는 한숨을 쉬었어. 그냥 풀을 잘라서 소한테 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안악은 듣지 않았어. 아니요, 소를 올리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여인은 소를 억지로 지붕으로 끌어올리고 줄을 목에 매고 굴뚝을 통해 자기 손목에 묶었지. 신사는 혀를 끌끌 차며 떠났어. 신사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가 지붕에서 떨어졌고 줄에 목이 졸려 죽었어. 그리고 소 무게 때문에 안악도 굴뚝으로 끌려 올라가다 그만 숨이 막혀 죽었지. 슬프게도 이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바보였잖아. 신사는 여행을 계속했어. 여행길에 여관에 들렀어. 방이 모자라서 다른 여행자와 방을 같이 쓰게 됐지. 그 사람은 아주 친근한 사람이었고 둘은 금세 친해졌어. 그러나 아침이 되자 신사는 깜짝 놀랐어. 이번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그 여행자가 바지를 서랍 손잡이에 걸어놓고 달려가 뛰어올라서 그 바지 속에 쏙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지를 입으려는 거야. 당연히 여행자는 한참을 뛰고 또 뛰어도 못 입었어. 땀을 뻘뻘 흘리던 그 남자가 투덜댔지. 아휴, 난 매일 아침 바지 입느라 땀을 뻘뻘 흘려요. 이 바지란 거 누가 고안했는지 정말 비효율적이야. 신사는 웃음을 터뜨리고 바지 입는 법을 친절히 알려줬어. 남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 와, 세상에, 그런 방법은 생각도 못했어요.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바보를 발견했지 뭐야. 신사는 계속 걸어갔어. 이번엔 어느 마을 근처 연못에 이르렀지. 그런데 연못 주위에는 사람들이 빌 자르며 갈퀴를 들고 서서 난리였어. 신사가 물었어.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급하게 외쳤어. 큰일 냈어요. 달이 연못에 빠졌어요. 빨리 거둬야 돼요. 신사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지. 저기 있는 달을 좀 보세요. 물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 도리어 신사를 바보 취급하며 쫓아냈지. 결국 신사는 깨달았어.